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량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래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밑에 써 있는 문구가 떠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래량은 주가보다 최소 6개월 선행한다. 그러면 거래량을 읽는 법을 알면 최소 6개월 후에 상승할 종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것만큼 주식이 종목을 사고 파는 행위, 좋은 종목을 사는, 좋은 종목을 선별해내는, 그리고 그 좋은 종목이 수익을 주는, 손실을 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식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그 서적이라든가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적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는 이제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방송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대략적인 내용, 개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정도 그 설명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굵은 아웃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글자 중에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도 증가하고 주가가 내릴 때는 거래량도 줄어든다. 이 원리를 파악하고 나면 투자의 심리, 투자에 임하는 시장 투자자들은 세 부류죠.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이 세 부류가 투자를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이 세 부류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한 방식이 남기고 간 그림자로서 거래량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6개월 후에 주가를 판단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더라라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에서 바닥권을 벗어난 종목일수록 상승의 힘은 강하며 이때는 하락 추세와는 달리 폭발적인 거래량 상승을 보인다.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걸 뭘로 파악을 하느냐? 거래량의 막대기의 높이, 크기로 파악을 한다. 그리고 큰 막대기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상황들을 놓고 판단을 할 수 있다. 높이는 굉장히 높은데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낮지만 집중적으로 그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매수에 임하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거래를 했구나. 사고팔고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된 구간이고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던 물량의 평균을 굉장히 오버할 정도로 핫 이슈를 가지고 과열될 정도로 매매가 발생을 했구나. 그게 뭐냐면 막대기 하나의 크기가 하루 거래량의 총량이거든요. 근데 그 양이 일반적으로 이전에 나타났던 거에 10배, 20배 정도 대량의 물량이 거래가 된 걸로 표시가 되더라. 라는 것이고요. 아무리 시장에서 각광받던 주식도 그 그림에서 보시면 그 지붕으로 보면 이제 왼쪽 지붕면하고 오른쪽 지붕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오른쪽 지붕면은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고 왼쪽 지붕면은 그렇고요. 오른쪽 면 대각선 비스듬히 내려오는 거는 하락하는 상황을 표현을 한 건데요. 아무리 좋던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주식도 추세가 바뀌면 추세가 반전되면 추세 추종의 원리라고 하죠. 추세는 추종을 따라간다. 심리가 한꺼번에 모여서 올라간다라는 심리가 시장 전체에 쫙 퍼져 있으면
웬만한 떨어지는 악재라든가 웬만한 그 안 좋은 뉴스거리에도 별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심리가 저거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70%, 60%, 50% 이런 수치로 중간을 훨씬 넘어가 버리면 살짝만 불안한 감이 보여도 매도로 매매를 바꾸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손꼽는 회사의 주식도 하락 주식은 회사의 내용은 회사 경영상의 내용일 뿐이고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그 회사의 가치가 불안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해져 있다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 구간은 버리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예요. 글로벌 회사예요. 그 세계에서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사고 파는 투자자의 심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이미 내려버린 상황이면 조금만 내리면 내리는 폭이 더 커져 버린다는 거죠. 눈덩이처럼 굴리면 굴릴수록 커져 버리는 상황이 돼서 아무리 좋은 주식, 아무리 대형주, 아무리 세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메이저 글로벌 회사라고 하더라도 하락기에 접어들면 그냥 일반적인 코스닥의 쓰레기 종목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샀는데 주식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회사하고 상관없이 내 돈이 계속 손실이 나니까 나쁜 회사인 거거든요. 아무리 재무 상황이 엉망이고 기업 마인드가 엉망이고 뭐 직원들 월급도 안 주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산 이후부터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 논리에서만큼은 나한테는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인기 있고 각광받던 회사라도 추세가 하락으로 접어든 종목은 사지 않고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한 3년 정도 주가로 이제 벌려가지고 본 게 지금 그림이고요. 이걸 이제 엘리엇이 얘기한 파동 이론에서 나오는 논리를 인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주가가 상승하면 45도 각도로 우상향하면 추세론자들이 얘기하는 상승 추세면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이동평균선을 지표로 사용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구간으로 얘기하면 정배열 우상향 구간이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여튼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오르는 상황이면 거래량도 그거하고 궤적을 같이 해서 45도로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내리기 시작하면 거래량도 줄어든다라는 것이 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그 괴리가 발생을 하죠. 요 구간, 요 동그라미, 그 거래량 동그라미로 치면 제일 높은 덩어리하고 주가로 보면 제일 높은 고점 사이에 거래량이 다릅니다. 거래량이 제일 높은 거는 아주 고점을 찍기 직전에 제일 높은 거래량이 생기고요. 주가가 가장 높은 곳을 찍는 주식쟁이들 얘기로 하면 주가의 꼭지가 되는 주가의 꼭지 지점에서는 거래량이 오히려 그 직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면 주가가 하락을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뒷장에서 이제 쭉쭉쭉 설명해 나갈 거고요. 이 그림을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한없이 오를 것 같은 주가가 내리는 징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엘리엇의 파동 이론은 주가의 꼭지를 찍기 직전 주가가 거래량이 가장 많다. 그리고 주가의 꼭지에서는 그 이전 주식의 가격으로 보면 그거보다는 낮은 구간보다 주가는 올랐을 때 거래량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주식 용어로 얘기하면 다이버전스 구간이 생기면 주가와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구간이 생기면 여기서부터는 추세 반전, 하락 추세
데드크로스. 결론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각광받고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꺾이는 시점이다. 그렇게 되면 1년 내 내린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거래량 변화를 통해서도 주가 흐름을 알 수 있다. 주가 막대기 차트 윗부분을 가리고요. 아랫부분 거래량만 놓고서도 차트를 오래 본 사람들은 아 여기가 전성기였네.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는 상승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락 추세로 내려오는 상황이네 라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게 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방식, 매수하는 시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방식, 매수하는 시기,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 방식, 매매하는 방식을 알면 그 해답이 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부터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그 아까 그 그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하고 그 사이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구간이고 개인 투자자는 어떤 구간이고 뭐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는 구간이고요. 여기 이제 왼쪽 윗부분에 있는 깨알 같은 거는 뉴스. 그때 당시 가장 고점을 만들 때 당시에 이제 뉴스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내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밑에 거래량의 파란색 사각형 큰 박스 안에 빨간색으로 이전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높은 거래량 높이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그러나 주식의 가격, 주식 그래프로 보면 물론 이제 이때 작은 차트로 열려서 보면 뭐 굴곡은 있겠지만 크게 오른 이후 시점으로 보면 그냥 밋밋한 바닥 형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 밋밋한 바닥 구간으로 보이는 요 구간에서도 이전 거래량의 10배 이상이 나타나는 굵은 거래량 변화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상승하기 직전 단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그리고 상승하는 흐름을 딱 타게 되면 이전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대량의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줄지어서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구간을 만드는 것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 명의로 사는 계좌들. 주식 얘기를 하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거죠. 한국인인데 외국인으로 둔갑을 시킨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식시장이 얼마나 많고 그 주식시장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 외국인의 메이저 돈을 사용하는 대형 투자자들이 한국에 몇십 그 유가증권하고 코스닥 시장이 합쳐서 이제 2,000개가 넘는 회사가 있는데 그걸 다 분석을 해갖고 그 회사를 구간 다 들어오고 웬만한 종목들마다 외국인들이 다 들어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논리상 보면 다 계좌만 빌려서 쓰는 외국인이다라는 거죠. 왜 계좌만 빌려 쓰는 현상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이 회사의 주가가 6개월 후에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오면서 오른다. 내지는 엄청난 이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회사에 대형 호재가 있다라는 걸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미리 사모으는 작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국내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내부 거래자에 대한 제재, 법적으로 제재가 굉장히 뭐 물방망이긴 한데 그래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탄받고 평생 낙인처럼 이제 오너가 달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외국인 계좌로 몰래 차명으로 해서 사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오너는 아니더라도 오너의 주변에서 이 회사가 6개월, 1년 후에 엄청난 호재가 있다더라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사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행을 하게 되면 내지는 이제 이런 부류도 있겠죠. 이 회사의 대형 호재를 미리 선점을 한 대형 투자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투자 신탁이라든가 투자 자문사라든가 투자 대행업을 하는 회사들이 먼저
조용히 사놓는 작업을 하겠죠. 그게 국내 자금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명의로 바꿔진 계좌로 사거나 아니면 기관 명의로 사고팔고를 하면서 모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거를 주식 용어로 얘기하면 매집이라고 하고요. 그 매집 기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왜? 빨리 얘기하면 빨리 진행을 하면 주가가 팡팡 뛰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물량을 모을 수도 없기 때문에 표가 안 나게 진행하는 건 시간을 길게 갖고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짧은 기간 해봐야 한 6개월이고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표 안 나게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엄청난 물량을 사고팔고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1차 매집이 끝났고요. 2차 이제 상승시킬 때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먼저 조금 주가의 변동을 읽어낼 수 있는 이제 조금 앞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앞선 지식을 가진 사람은 거의 극소수고요. 거의 대부분 중간에 올랐다 내리는 과정 중에 나가는 인원들이 이제 거의 99%고요.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중간 정도 오르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주식 오른다라고 해서 오기 시작을 합니다. 매집 과정이 끝난 후 마지막 매집을 위해서 상승할 때 개미들은 오르는 것만 보고 따라 붙기도 하고 그 구간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이제 호재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전 가격 대비 굉장히 많이 한 두세 배, 뭐 한 배 이상 이렇게 올라버리면 많이 올랐다는 불안감에서 개인들이 일반적인 대중들, 먼저 이제 앞선 지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베네핏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그 이득을.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에서는 쳐다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왜? 너무 많이 올랐다 내지는 왜 오르는지 모르고 순식간에 막 올라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로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매수를 하지만 일반적인 웬만큼 수익이 되면 그냥 다 나가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큰 대세 시장에는 이제 큰 그 영향을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구간이 올랐다가 횡보하거나 내리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들어가는 물량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매집한 외국인 내지는 매집한 기관 두 부류가 진행을 하거나 한 부류가 진행을 하다가 최초 1차 상승 구간에서는 이 매집을 진행을 했던 주인이 상승을 시키는 구간이죠. 그 과정에 개인 투자자들은 극히 일부분 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는 과정이고, 대중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아직 무섭다, 너무 올랐다, 내지는 왜 오르는지를 모르겠다, 내지는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질 것 같다, 기타 등등 그렇게 일반적인 매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뉴스죠. 뉴스. 이미 올려놓고 그리고 이미 사놓고 매집을 이미 끝내놓고 1차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뉴스를 공시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찌라시나 아니면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지면들을 통해서 회사에 좋은 뉴스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올린 다음에 확 내리는 시기를 갖죠. 왜? 그때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있기는 있으되 수익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대상은 못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팔고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대상이지, 이 종목을 처음부터 설계한 대상이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하고 수익을 나눠 먹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일단 터지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서 다시 올라가서 그게 이제 불꽃을 활활 튀우는 이제 끝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두 번째 상승하는 그 초입에 일반 대중, 뉴스를 보고 달려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왜 올랐는지에 대한 해답을 이미 지나간 결과를 보고서 판단을 한 개인 투자자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으로 아예 올라간 구간보다는 이 구간이 시장 참여자가 둘에서 하나가 더 늘어나서 셋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누구? 그런 표현,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그런 표현해서 안 되긴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의 영원한 밥, 개인 투자자죠. 그 개인 투자자가 요 구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 투자를 진행하는 대상이 둘에서 가장 물량도 많고 가장 큰 돈 단위를 움직이지만 모래알이기 때문에 휘둘르는 대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취해야 될 포지션인데, 그 여유 자금이라든가 긴 안목을 갖고서 가는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돈만 계속 시장에다가 그냥 갖다 받쳐주고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 기름 역할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로 이제 변질이 돼버린 거죠. 하여튼 어쨌거나 그 개인 투자자가 2차 상승기에 추전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이 구간에서 상승하는 높이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그들하고 이익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급락을 시키는 구간이 나오죠. 그때는 개인 투자자가 웬만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고 관심에서 약간 멀어지고 있는 그 구간에 급격한 상승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참여했던 그 대상자들만이 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서 그 구간에서 이제 잠깐 머물러 줍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이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뉴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만들어주면 개인 투자자들은 사러 들어오고, 그 사러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집했던 물량을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1차 매집 구간을 담당했던 대상자, 주로 이제 외국인 포지션이 이제 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요. 그 미리 샀던 물량은 차익 실현이 다 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을 올렸던 사람, 이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 뉴스를 써먹었던 사람, 이 종목을 올리기 전에 조용히 사모았던 사람, 결국 한 덩어리거든요. 그 사람이 목적은 뭐냐? 주가를 많이 올려가지고 맹목적인 투자 대상자 개인, 그리고 가장 큰 돈을 합치면 가장 큰 돈이고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죠.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없애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계속 바뀌지 않고 이제 들어오는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다 넘기면서 목적을 다 실현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관리할 이유도 없고요. 이 종목을 더 올려야 될 이유도 없죠. 왜? 목표한 게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부터는 주가 상승이 끝난다. 이게 주식 시장에서 활용되는 주가의 생성 원리고요. 즉 주가가 흘러가는 그 일반적인 파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림이 나오는 이유가 1차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이 구간이 거래량이 가장 많다. 왜? 없었던 개인 투자자가 이때 뉴스나 회사의 호재를 듣고 이전에 많이 올랐던 거하고 위안을 삼는 거죠. 아, 이런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구나. 그런데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사고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도 이 정도 올랐는데 이 호재가 지금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두 개가 덧붙여지면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다라고 그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사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거래량으로는 이 구간이 가장 많아지는 겁니다. 왜? 둘이서 담당하든지 하나가 담당하다가 셋이 됐으니까요. 누가? 돈이 제일 많지만 제일 많이 뺏기고 있는 개인 투자자 포지션이 여기에서 이제 합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요. 왜? 내보내야 되니까. 내리고 종목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갈 때쯤에 다시 올립니다. 그때는 셋이 다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하던 주가가 하나가 또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은 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왜? 매수해서 올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물량만 넘겨주고 목적 실현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 관리 끝, 수익 실현 이렇게 이제 주가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거래량의 변화는 한 발 앞서서 나온다. 미리 계속해서 내리던 이 빨간색 아니 까만색 화살표가 출발하는 이 바닥이 이게 3년으로 벌려놔서 그렇지 굉장히 45도 각도로 지금 내려오던 구간에서 여기서 턴해서 올라가는 바로 초입이거든요. 이 초입의 거래량이 이전보다 한 몇십 배씩 되는 거래량이 파란색 작은 동그라미 거래량으로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죠. 거기서 출현을 해요. 누가? 이 끝 지점까지 끌고 갈 대상자가 모으는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던 게 상승으로 바뀐다. 그런데 1년 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사주지 않으면 큰 거래량을 만들지 않으면 고점에서 손실이 나 있는 대상자들을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조금이라도 메꿔지면 팔겠다라고 하는 그 물량을 실제로 또 사주는 작업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을 해서 완전하게 이제 그 상승 추세로 바뀔 종목은 그 바닥 구간에 이전 물론 이제 전체적인 거래량으로 보면 이제 작은 양이긴 하지만 그 바닥 구간에서 이전 하락할 때 거래량보다 어마어마한 큰 물량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구간이고 주가는 가장 높은데 거래량이 그거보다 작아지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서 들어와서 1차 거래량이 많을 때 들어와서 손해보고 2차 거래량이 이때는 1차 거래량이 가장 많을 때는 이 다음 상승해서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 막대기로는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상승 주가를 보면 최고점에서는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던져주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만 남고 투자 대상자가 바꿔치기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오히려 훨씬 낮아진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 주식용어로 다이버전스라고 거래량의 주가와 거래량의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이런 다이버전스 구간이 나타나면 추세가 반전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할 때 패턴 이론자 에드워드 매기가 쓴 이제 패턴은 어떻고 뭐 이런 거 그 논리로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구간이고요. 그 사케다 전법으로 얘기하는 일본의 이제 캔들 이론 네, 유명한 그 매매 방식이죠. 사케다 전법으로 얘기하면 삼천이다. 아, 삼산이다. 산이 세 개다. 가운데 산, 왼쪽 산, 오른쪽 산. 그다음에 이제 저걸 뒤집어 놓은 패턴은 역 헤드 앤 숄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세론 표현으로 하면요. 그 캔들 이론 표현으로 하면 삼천이다. 개천이 세 개가 만들어졌다. 다 똑같은 말이고요. 어느 매매 방식, 어느 기술적 분석 방식을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용어만 다른 것이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르던 애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반전돼서 하락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때는 거래량도 이런 모습이고 주가도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차에 들어오는 건 어떻고 이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작은 차트들로 이제 볼게요. 아까 거기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거래량은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뀐다라는 첫 징후를 뭘로 본다? 거래량으로 본다. 거래량은 주가의 흐름보다 최소 6개월 이전에 거래량 막대기 변화로 대략은 찾아낼 수 있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그게 뭐냐면 흔적이 사고 파는 흔적 내 걸 조용히 사놓는 작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지나가지고 막 10배 막 5배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이 높아서 그렇지 그때 당시 구간으로 보면 보도 듣도 못한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부터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그 이후부터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거래량은 별게 아니었네라고 보여지는 것 뿐이지 그 이후 흐름이 없었고 딱 그 시점이다라고 놓고 보면 10배, 20배 정도의 굉장히 큰 거래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으는 걸로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횡보를 하면서 거기서 추가 물량을 모으고 그 다음에 확 올라가서
목적 달성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바닥주,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하는 종목들의 이제 일반적인 흐름인데요. 여기에 보면 왼쪽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이전보다 높이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거래량 높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45도로 쭉 내려오던 게 45도로 상승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이제 윗부분의 두 번째 그림도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끝 지점에 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주가도 높아지고 거래량 봉도 높아진 것 같지만 벌써 이 까만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징조가 나타났다. 대량 거래량이 이후에 이제 거래량 높이로 보면 곧 낮잖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이전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막대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상승 초기에는 이전과 다른 이런 모습이 생긴다. 왼쪽 밑에 보면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최초 바닥에서 방향을 틀 때 당시 거래량이 제일 많다. 여기서 매집이 이미 확실하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냥 쭉 방향을 틀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종목의 가격이 좀 세거나 내렸던 기간이 길거나 해서 고점대 매물들이 부담스러운 애들은 일단 거기에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한 2, 3개월 뭐 이런 정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폭발적으로 올리고 한 6개월 가까이를 횡보를 해버리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고점의 매물을 정리하고 밑에서 따라붙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종목을 관리하는 대상에서 보면 악성 매물들이잖아요. 그 매물들을 빼내고 손바꿈하는 그 과정을 갖기 위해서 올랐다 횡보하고 올랐다 횡보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박스권으로 오른쪽 맨 밑에 보면 박스권으로 고점과 저점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형태로 이 라인 세로 라인 하나가 한 달이거든요. 그 이전에 한 3개월 정도 감춰져 있고요. 이렇게 길게 진행을 하다가 요걸 뚫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상승폭이 큰 일봉을 장대 양봉이라고 하죠. 이 장대 양봉이 동시에 나와야 신뢰가 높아지고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신빙성을 굉장히 세게 가진다라는 논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논리가 자세히 풀어서 이제 얘기했다 보니 이제 아까 처음 두 번째 그림에 대부분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거래량을 보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알 수 있다. 뭐 이제 같은 얘기고요. 내릴 때 많이 모으고 뭐 이런 논리. 그리고 그 지지 저항 내지는 이제 추세 얘기할 때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인데 파란색으로 라인 오른쪽 그림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파란색으로 수평선이 박스권이죠. 횡보 구간. 이 횡보 구간을 탈피를 해서 1층에서 2층으로 높아질 때는 그날 주가가 오르는 변동폭도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라고 하죠. 굉장히 큰 일봉 캔들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전에 거래됐던 그 횡보 구간에 거래됐던 거래량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만한 큰 거래량 높이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 상승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신뢰를 해준다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 똑같은 흐름이죠. 그리고 나서 요 캔들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몇 번 이제 반복이 되고 나서 거래량 막대기가 굉장히 커진 구간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쉽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구간에서 만나면 올라가는 흐름을 연속해서 쭉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2, 3개월로 보면 굉장히 흐름이 가파른 핫한 구간으로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게 흔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량의 흐름 중에서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 그 만주 뭐 이런 식으로 거래되는 종목들에서 이제 자주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몇십 배도 아니고 한 30배 막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서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쭉 올라가고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하고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면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에는 주가가 오르질 않는다. 이건 뭐냐면 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래량이 워낙 작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는 자전거리라고 하죠.
내가 사고 내가 팔고 이런 자전거래를 동원을 해서 물량 차익 실현을 억지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관리하던 대상자가 나갔기 때문에 하나씩 또 내려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소형주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 중에 이전보다 막 20, 30배 이렇게 되는 대형 거래량이 발생하면 그런 종목은 안 찾아보는 게 좋다. 물량을 빼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리고요. 거래량 중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많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고 많더라도 주가 흐름하고 상승하는 리듬하고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전 거래량하고 많아지면 좋다라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어느 정도 궤적을 같이 하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 뜬금없이 20, 30배 내내 뭐 별 크기의 차이가 없다가 뜬금없이 20, 30배 이렇게 되는 거래량 흐름은 주의해야 된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이 많아지면 좋긴 하지만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는 물량 매집이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지금 현재 이제 200만 원을 그 주가 라인으로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여름 6월 정도에 보였던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그 자료를 만든 게 이제 한 5개월 이 정도 초안을 잡았으니까 이제 요때 당시에 포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종목은 횡보를 길게 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내렸었거든요. 내리다가 바닥에서 이제 횡보 구간인데 첫 돌파 라인을 만드는 이 초록색 동그라미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다? 이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거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이 주가가 왜 올랐어? 주식을 이제 시작한 지가 기간이 좀 짧은 분들은 회사가 좋고 회사의 상품이 좋고 회사의 펀더멘털이 훌륭하고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장 논리를 파악하신 투자자분 뭐라 그러냐면 6개월 전에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다 검토해 갖고 샀잖아. 간단하죠? 회사의 정보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먼저 그거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활동력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레벨이 좀 되거나 아니면 자금력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거나 이거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리고 회사의 재무 상황이라든가 경영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거 엄청나게 어렵기도 하고 또 숫자놀이기 때문에 따분하기도 하지만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써먹으려고 하면 이미 작년 거 갖고 공부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주식은 이제 미래를 논하는 영역이고 내가 산 이후부터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를 판단해야 되는 영역인데 그걸 판단해서 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공부의 강도도 줄이고 주식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수익을 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책 제목 중에 그 주식 책들의 이제 카피라이터가 있잖아요. 그 책 제목 중에 뭐 외국인 따라하기 뭐 이런 책 제목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지는 이겁니다. 외국인을 따라가서 살아가 아니고 외국인이 미리 들어가서 산 그 구역을 찾아내서 같이 사자. 그게 이제 그 책이 얘기하는 이제 요지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 흔적을 뭘로 얘기를 하느냐. 그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앞선 정보력을 가지고 돈도 많은 사람이 많이 사. 언제 내리는 구간이 끝날 때쯤에 이전 물량보다 엄청나게 눈에 띌 정도로 폭발적인 양을 매수한 흔적이 딱 보여. 그럼 이 사람이 다 검토하고 이 사람이 앞선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집어넣었으면 확신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돈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나름의 데이터도 있고 이럴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공부를 좀 못해도 이 사람이 내 공부를 대신해 준 거다. 그래서 요 산 그 흐름을 파악해내면 미래에 움직일 정보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검증을 다 해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놓고
오늘 올라 내일 안 올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최소 1년 정도는 갖고 갈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몇 개월은 사실 별로 오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올랐다 그래도 그 산수놀이 하는 사람 주식으로 얘기하면 좀 오르면 그 뭐 몇 개월 본전되고 한 6개월로 하다봐야 별로 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은행 이자보다는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떴다방 같은 이런 약간 거간꾼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식 논리로 막 상한가 며칠 만에 막 몇십 프로 수익, 거의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죠. 주식을 그렇게 무슨 점쟁이 점 맞추듯이 주식을 하는 거는 저는 제 논리로 봐서는 안 맞다고 보고요. 이런 종목을 찾으면 묻어나라는 거죠. 농사 짓는 생각으로. 최소 1년 이상 묻어놓을 자신이 없는 사람은 주식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묻어놓고 봤더니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가 120만 원, 뭐 130만 원 달랑말랑 요때거든요. 지금 200만 원 넘어가잖아요. 얼마 걸렸습니까? 반년 걸렸잖아요. 좀 빠르면 이렇게 횡재 같은 수익도 되기도 하고 최소한 내가 손실을 입지 않고 은행이자보다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높지만 재미도 있고 그 정도 수준으로 주식을 해야지 뭐 샀는데 뭐 2배 올랐어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조금 책임의식을 조금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얘기하고 본질하고는 좀 달라졌는데요. 요런 종목 내리고 있는 아니면 옆으로 한없이 가고 있던 애들이 이전하고 다른 뭐 웬일이지? 웬 거래량 높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졌지? 이런 걸 발견을 하게 되면 이 미래에 펼칠 대형 호재라든가 이 회사의 주식을 올려야 되는 올린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금력도 충분한 사람이 검토가 다 끝났구나. 그런 거를 따라 들어가서 사는 게 안전하구나. 이게 이제 주식판 얘기로 하면 바닥주, 뭐 쌍바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점이 높아지는 이중바닥, 파동론으로 얘기하면 저점이 낮아지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제 다 여기서 풀어지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재미없으니까요. 아까 그 그림을 펼쳐봤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전 거래량보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높이가. 그러고 나서는 오르더라. 왜? 이 사람들이 검토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해준 겁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 거에 대한 앞선 정보력이 돈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매매할 때 숨겨진 거는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뭐 구라 차트다. 이런 이제 용어들이 저도 이제 많이 듣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 용어들인데 그거를 뭘로 잡아낼 수 있느냐, 뭘로 위안을 삼으면서 이제 긴 시간을 투자의 지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최소 단위로 보더라도 6개월 정도 이상은 주가 흐름보다 앞서가거든요. 왜? 주식은 미래 정보를 선점을 해서 미리 사놓는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올려서 미리 사놓는 걸 차익 실현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도매장사 뭐 이런 표현 드렸는데 이 상품이 있는데 돈 되겠네 해서 이 상품을 가지고 가서 포장도 새롭게 하고 사람들의 구매에 땡길 수 있게 문구도 바꿔내고 이런 이제 그 이중 디스플레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손님이 오면 자기가 팔려고 했던 가격만큼 받고 파는 행위일 뿐이거든요. 그거의 흔적이 뭐냐면 미리 사서 묻어놓는 과정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바닥주. 저점을 내리던 주식이 저점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 구간에 사면 주식 가격으로 보면 제일 낮은 가격이잖아요. 왜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뭐 석 달 만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을 놓고 보겠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다 묻어놔서 몇 프로의 이자보다 1년 놔둬가지고 그래도 한 30%는 오르겠다 그러면
로또죠, 로또. 수익률로 보면 그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은 없잖아요.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사자마자 30%, 사자마자 2배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사기 때문에 기간도 못 기다릴 뿐더러 그 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이라는 거를 몰라요. 왜? 옆에서 자꾸 사기꾼들이 나랑 같이 하면 뭐 이틀 만에 상한가 만납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되게 안 가는 거 보여요. 안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가 사기만 하면 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사면 안 올라요. 근데 나중에 팔고 나서 한 6개월이나 지나갖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중간에 막 팔고 사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 사면 묻어놓고 연말결산한다. 그런 가치가 있는 회사를 찾아내는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가치가 있는 회사가 발견이 돼서 내가 샀으면 중간에 내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 동요할 게 아니고 그 회사의 경영 상황이라든가 무슨 크나큰 이슈적으로 악재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 정도를 확인을 하면서 긴 호흡으로 갖고 가는 게 주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주가 흐름보다 6개월 선행한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장사 사고 팔아서 수익이 남느냐 손실이 되느냐라는 거를 보는 상행위잖아요. 상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싼 가격, 바닥 정도 가격에서 사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블래시라는 말이 있죠. buy low and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걸 이제 앞 글자만 따가지고 BLASH 팔기를 높게 판다. 뭐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그럼 바닥에서 사는 게 뭐냐? 2016년 7월 삼성전자 이렇게 써놨고요. 2016년 11월 인디에프라는 종목. 이 종목을 바닥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후부터 엄청나게 폭락을 하거든요. 이런 주식을 살 거냐? 오늘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런 주식을 살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라는 이제 그 회사 명의를 막 그 내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안 됐습니다만 이런 주식을 사서 가만히 놔두고 1년이나 6개월 후에 한 30%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할 거냐 그런 차이죠. 그거를 뭐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이제 그 수익을 땡겨서 한꺼번에 다 누려보겠다라는 욕심이 손실을 자꾸 키우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해야 그 장사꾼들 파리가 꼬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는 면들도 있죠. 그래서 얘기가 자꾸 이제 옆길로 빠지는데요. 바닥이 끝이고 상승이 시작하는 첫 출발점을 뭘로 확인을 하느냐라고 하면 오르기 전 모으는 동작,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폭발적으로 막대기가 높은 막대기 하나 딱 서는 거 이걸로 포착을 해내는 방법도 제시가 될 만하다라는 거고요. 상승하던 주식이 끝나고 바닥이 시작되는 거는 올려놓고 팔고 나간 동작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대상자가 목적 실현하고 가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거래량으로 판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진짜 바닥의 확인인가, 진짜 상승의 시작인가도 글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실전 매매에서 이제 숨겨진 핵심, 이거는 이제 어떤 논리냐면요, 요 논리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주가는 시장 흐름대로 그대로 놔두면 내립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배라고 칠게요. 배에 그 회사를 가진 사람들, 승객들이 탔어요. 근데 정류장이라고 그러나 그 배가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이 내리는데 내리는 사람만 있고 새로 타는 사람이 없으면 손님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새로 타는 사람이 뭐냐면 매수세, 내리는 사람은 매도. 근데 이 배는 목적지를 두고 가요. 뭐 무슨 목적지? 돈을 벌 목적지. 돈이 안 되면 나간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이 배에 다 타고 있어요. 근데 막 가다 보니 새로 유입되는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나 여기서 내릴래.
조금 기다려봐서 다음 역에서 그냥 내릴래 하는 배에서 내릴 사람들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 원에 산 사람, 2만 원에 산 사람, 5만 원에 산 사람, 지금 현재 가격 7만 원 제일 비싼 가격대 얼마 전에 사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남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가느냐? 제일 비싼 가격대 산 사람이 나가요. 저 계속 내려가네. 불안한데 빨리 팔고 나가야지. 나갔는데 그 기간하고 그 가격대하고 본전인 사람은 괜히 불안해요. 같이 팔아요. 너도 나도 동참이 돼. 그래서 푹 떨어지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물량이 없으면 나가는 사람만 생겨.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쉽겠네요.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정거장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뭐예요? 매수세.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회사가 건전한 메리트, 건전한 뉴스들을 계속 풍겨주고 이 회사를 관리하는 대상자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정거장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차에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먹을 거를 찾아서 수익을 찾아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번 정거장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다음 정거장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관리를 안 하고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상황하고 좀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정거장 가면 두세 명이 내려요. 그 다음 정거장 가서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대여섯 명이 내려요. 그 다음 정거장 가면 절반이 확 내려요. 회사를 자동차라고 보고 이미 매수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매수자들을 승객이라고 보고요. 새로운 매수세를 중간에 거쳐가는 정거장이라고 보면 정거장에서 새로운 매수세, 먹을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리는 사람만 있죠. 주가는 시장 흐름대로 그대로 놔두면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거, 새로운 피가 자꾸 수혈이 되는 게 이제 시장 흐름이 왜곡되는 거죠. 시장 흐름은 뭐냐면 산 놈은 그대로 있고 지금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누가 만져주는 뭐 왜곡시켜주는 대상자가 없이 그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내리기만 하는 거죠. 그거를 관리하는 대상이 있을 때만 주가가 관리가 되고 올라가는 거지. 그 대상이 없으면 주식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쭉 읽어보면 이런 논리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때는 주가의 거래량은 이렇다더라라는 거를 이제 글로 설명해 놓은 거고요. 요 글 읽다 보면 고점으로 급등시켜 놓고 거래량이 연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은 세력이 이익 실현하고 나가는 지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거래량의 꼭지가 주가로는 꼭지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다 거래량 꼭지가 주가의 꼭지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거기가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꼭지보다 작으면 아까 첫 번째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지점이 나오면 괴리가 생긴 거죠. 그 전 지점이 꼭지라고 판단했던 게 맞다. 그래서 거기서 팔고 나가야 된다라는 논리고요. 하여튼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깊이 있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더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버프 도르마이어가 쓴 뭐 이런 그 거래량으로 투자라 뭐 이런 책 보면 이게 주식 책인지 수학 공식 책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내용이 막 좀 난해하기도 한데 대충 읽다 보면 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제가 아직 수준이 딸려가지고요. 그게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을 아직 못 찾아가지고 그냥 대략적인 개요 거래량의 개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은 주식의 차트를 분석을 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래량에 대해서 동영상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